안녕하세요. 건강한 반려동물 장내 문화를 만들어가는 파르페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이나.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경상대에서 진행하는 부산시 반려동물 사관학교입니다. 펫노스케어 대표님과 실무 책임자가 참여하여 펫노스케어 증후군과 입양 전 해줘야 할 일, 아이가 떠나려 할 때 보호자의 행동 요령 그리고 사후 조치에 대해 강의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되며 1편은 펫노스케어 증후군, 2편은 사후 조치입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사실 재미는 겁나게 없습니다. 헤헤헤. 저는 펠로스 증후군 예방법 중에 기본적으로 펠로스 증후군이 뭔지 근본적인 이해를 좀 해보면 이게 왜 오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는지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펠로스 증후군은 사실은 치료법보다 모든 병이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치료법보다는 예방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요.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치료법도 따로 있겠지만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일부 지역, 저희 펫노스케어가 일부 지역에 2년 전부터 사실은 길냥이들이잖아요. 무료 화장 캠페인을 저희 자체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오시는 분들의 어떤 후기라든지 이렇게 저희한테 어떤 말씀 주시는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도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달부터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반려동물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죠? 대부분 반려인들이실 건데 주변에 아마 캣맘이나 캣데리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소식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마 소식을 전해주시면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비용 100% 해서 저희가 화장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페너스 예방법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소식 자체를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정보를. 그리고 우리 캣맘분들 한번 좀 만나보면 저희가 사실은 평상시에 이렇게 큰 봉사정신, 희생정신으로 이렇게 길냥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좀 만나보면 자비로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길냥이들은 사실은 로드킬도 당할 수 있고 자연사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사체를 제일 먼저 또 발견하는 게 우리 캣맘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좀 힘들어 하시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이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이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쓰레기 봉지에 소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표현이 좀 어떨 줄 몰라도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소각, 폐기물로 단체 소각이 되거든요. 저희는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 캣맘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봉사하시고 희생 정신을 이렇게 여름에 휴가도 못 가십니다. 악천후가 오거나 겨울, 특히 겨울, 한여름 이래 되면 더더욱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평상시에 희생을 하시는 그 가치를 스스로도 이렇게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이런 모습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신 분들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 말씀 좀 들어보면 또 이제 정을 함부로 좀 붙이면 안 될 것 같다. 이 마지막에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나 하여튼 정서적으로나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게 펫노스 증후군의 일종이거든요. 내가 내 아이를 집에서 기르던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마지막 어떤 이
이별하는 부분에서 이 감정적인 어떤 그 상처나 어떤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페너스 증후군의 일환입니다. 분들이 그러면 다음에는 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돌보는 걸 멈추겠다 하면 또 누군가는 그 처리를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분들이 그게 좋은 어떤 아이들한테 돌보면서 나한테 주는 또 어떤 기쁨이나 어떤 행복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 그 어떤 의미들이 좀 차단되는 거죠. 이게 더 좋은 부분이랑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차단되고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관학교의 수업들이 보면 그 반려동물 전체 문화에 대해 산업에 대해 전체적인 어떤 수업들을 좀 받고 계시는데요. 이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페너스 증후군에 대한 어떤 그 관리나 어떤 그 케어가 없으면 이런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어떤 이 확대되는 어떤 길목에서 좀 주춤하거나 퇴락될 수 있는 거죠. 페너스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별에서 오는 슬픔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슬픔은 자연적이고 자가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에서 분노와 상실감, 죄책감으로 가는 이 고리 때문이거든요. 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저희는 페너스 증후군의 예방법에서 저 연결고리를 한번 끊어보자는 거예요. 네.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연결고리거든요. 분노와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가게 되면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후군의 근본적인 이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이제 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아이가 상황했을 때 사별을 하는 경우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같이 하고 하는 시간들은 그냥 이 차원,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망해서 이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이 일이 힘든 거거든요. 생각하기도 힘들고 좀 스트레스 받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 이별을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이별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대처가 안 되어 있고 평상시에 어떤 노력들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얘기를 통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별이라는 것은 이 전체 이 동그라미 선순환 속에 그 하나의 어떤 고리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요 안에 만남 안에 그냥 이별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은 아이와의 만남의 모습이다. 네. 만남이 그냥 이별이다. 그 안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려동물 장애 지도사라는 어떤 저희의 어떤 직업 종사 우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반려동물 장애 지도사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좀 하고 있거든요. 반려동물 장애가 페너스 케어 증후군을 또 케어해주는 어떤 장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가족애가 굉장히 좀 큽니다. 어디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려동물한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넘겨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이 반려동물들을 다 내 아이, 내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내 동생, 내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지금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아이, 내 가족, 내 동생들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위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여기 보시면 기대 수명이 짧다는 거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짧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래 세대들은 기대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간다는 건 사실 이거는 큰 재앙이고 큰 고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거든요. 먼저 보내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반려동물들이 지금 아래 세대 가족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부분을 좀 지어놨습니다. 사실은 이 실제 이 사람의 어떤
형제 자매 가족들과 밑에 아래 세대 가족들과 반려동물 포지션이 정확하게 틀립니다. 이거를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먼저 앞장서는 거는 자연의 이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쩔 수 없고 그냥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펠로스 증후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자연사하고 그냥 수명대로 갔는데도 아, 내 때문에 마지막에 힘들게 갔다, 내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게 우울증이 겹치면 그렇게까지 갑니다. 실생활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두 아이를 기르는데 한 아이를 보낼 때 너무 힘들게 보내서 두 번째 아이는 이제 보낼 때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또 너무 힘들었다. 이 아이, 나머지 아이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키우고 이렇게 오늘 또 보내러 왔지만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는 절대 뭐 이런 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 내용들을 사실 이 제가 말씀드리고 표를 구분 지어놔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어느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 아이, 내보다 어떻게 먼저 죽을 수 있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정도는 좀 구분을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단어, 이 죽음이라는 의미 자체를 그냥 다이렉트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로, 슬픈 거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주변 이웃이라든지 뭐 사이 안 좋은 이웃 있을 수가 있고 잘 모르는 뭐 아주 먼 친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2년 동안, 뭐 10년 동안 슬퍼할 겁니까? 힘들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하나로 봤을 때는 죽음 자체는 절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냥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별하기 싫은 마음이 큰 대상이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 보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죽음에 의해서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죽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이 꼴이라는 거는 잘못된 오해 소지, 오해라는 거죠. 내가 그 이별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거지 죽음이 꼭 고통은 아니다. 그러면 이별하기 싫으면 노력의 차원입니다. 노력의 차원이기 때문에 극복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극복 가능한 대상의 슬픔이다.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앞에 부분들을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면 단어가 틀려지게 됩니다.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긍정적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밀어놓지 않는 거죠. 아이들과의 어떤 버킷리스트라든지 해야 될 거라든지 그리고 뭐 이별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고통스럽고 뭐 그게 실패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펠로스 증후군이 상당 거의 90%, 99% 거의 없어집니다. 그 연결고리만 끊으면 돼요. 그러나 사실 우리 아이들과 이별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이제 장애 봤을 때 먼저 간 아이들 생각하면 뭐 울고 눈물 나고 뭐 가서 뭐 엉엉 뭐 통곡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아가 안 섭섭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거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아이들은 여기도 적혀 있지만 우리는 삶의 일부 중에 그 아이를 한번 같이 한 거예요. 인연이 있었던 거고 그 아이는 평생이 그냥 이 보호자거든요. 보호자입니다. 그럼 그 보호자하고 교육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먼저 간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보호자가 내 평생을 같이 했던 보호자가 나를 생각하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해 웃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 강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둘 다. 네.
그러면 나뭇잎이 가을에 지고 떨어집니다. 그럼 그게 나뭇잎이 슬픈 겁니까? 제가 마음이 슬픈 겁니까? 그렇잖아요. 나뭇잎은 아무 감정이 없어서 자기 그냥 계절만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라면은 그 저를 생각하고 그냥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추억을 그냥 기뻐하고 나의 귀여웠던 모습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행복한 추억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에 이별 과정에서 어떤 데미지가 최대한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이별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이별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좀 간접 경험을 해보시면 아이와의 어떤 시간들이 더 값지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 홍주명 팀장님께서 한번 실무적으로 수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